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함께 하시며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we'd ever slumber. There's no place like home. On exile from home, splendor deserts in vain. Oh, give me my lonely thatched cottage again. A chant from the sky seems to hallow us there. We'd seek through the world, is ne'er met with elsewhere. Home, home, sweet, sweet home. Home, home, sweet, sweet home. 내 쉴곳은 내 쉴곳은 my home. 나의 쉴곳 내 사랑 집 내 집뿐이니 나의 쉴곳은 집 내 집뿐이니 home, sweet, sweet home, sweet, sweet home, my home.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웰에이징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원 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코치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웰에이징 프로젝트 중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기란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제약이나 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웰 에이징 프로젝트의 목적은 살던 집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오래 생활하기입니다. 네, 퇴원 후 자립생활 학습 목표는 퇴원 후 가정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원 후 요양이나 회복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옵션이 무엇인지 또한 퇴원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도 미리 파악하고요. 개인 비상 연락처 및 자원 목록 만들기입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입원 중이나 아니면 퇴원 후에는 몸이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노인들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원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입원을 대비하려면 일단은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비상연락처 카드 같은 게 집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혹은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려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서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물, 신문 이런 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또한 만약에 우편으로 약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원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혹시 퇴원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입원 후에 어디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입원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의사가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문 요양시설이나 단기 재활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을 방문하거나 입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요양시설을 택해야 될지 한번 고려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 곳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 우리가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 환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보험이 이 치료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는지, 전부 알아야겠죠. 입원 후에 이제 재활이 필요할 텐데 재활 치료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외래 진료와 가정 방문 물리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집에 퇴원 후 집으로 퇴원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외래 운동 치료실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 2 내지 3회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경우, 라이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가정으로 그 물리치료사가 방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급성 재활치료와 준급성 재활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숙박시설에 있어야 되는데요. 급성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하게 되고 준급성 재활은 전문 간호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급성 재활과 준급성 재활은 어디서 진행이 되며 이걸 뭘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급성 재활이나 또는 중급성 재활시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재활의 큰 차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준급성 재활인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입원 기간은 이제 몇 주 아니면 단기 기간으로 주로 하고요. 숙박을 하는 거죠. 숙박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하냐면 그곳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아령 등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냐요?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급성 재활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재활 전문 병원에서 하게 되고 이 치료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죠. 네, 메디케어 비용 부담합니까? 네, 자격이 되면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의사가 판단하기에 집에서 물리치료도 외래나 가정 내 물리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거나 가정 내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 물리치료와 가정 내 물리치료의 차이는 교통편입니다.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치료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러닝머신 거기 체육관에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내 자전거, 아령 등 사용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경우에 따라 1시간 내지는 그 이하로 진행이 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자격이 되면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이제 집에서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장비가 좀 다르겠죠. 소규모 장비가 필요한데 밴드라던가 볼 아니면 아령 이런 정도의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1시간 이하.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자격이 되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움직임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 때 운전할 다리 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일상적인 일에 이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장을 보거나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는 기과 계획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사회복지사나 케어 매니저, 퇴원 계획 담당자가 재활시설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 단계를 케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돕는 이가 없을 때는 그 유료 장기 돌봄 제공자를 기관을 통해서 고용한다든지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메디케어에서 집에 방문하는 건강관리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험과 상황에 따라서 퇴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등이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어떤 돌봄 선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연락처 카드 주로 냉장고에 많이 붙여 놓으시죠. 주치 아니면 그런 주치나 이멀전시 컨택 퍼슨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시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 그 요양시설이 어디인지 방문도 해야 되고 그 시설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국을 사용하는지 또한 집에서 치료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어쩌면 또 의료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휠체어나 아니면 워커, 지팡이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 워크숍 및 세미나, 치매 및 치매 간병 워크숍 및 세미나, 또한 치매 돌봄 수업,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그룹도 있고 기업 관리 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주간 사회 프로그램을 곧 제공 예정인데 저희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건강 정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과 귀의 균형기관에서 생기는 이석증,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와 안전한 생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시니어분들 가운데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혈압이나 약물, 탈수, 심장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귀 안쪽에 있는 균형기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입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감지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결정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특정한 자세에서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일 때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지럼증은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어지럼증이 이석증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걷기 어려워진다면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앉은 뒤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십시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어지럼증이 있다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자체도 힘들지만 시니어에게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넘어짐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반복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어지럼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증상은 꼭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몸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인물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가 발명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발명품만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 전화, 자동차 산업 등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천재 중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그가 해야 할 숙제를 마친 사람을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천재다, 그런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만 마쳐도 천재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삶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에디슨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고 오른쪽 귀도 80%밖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학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몇 년 단위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디슨 자신이 학교 공부를 너무 지루해했고 또 수업 중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선생님이 집으로 쫓아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디트로이트에 있는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명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얼마나 끄집어내어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이것을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인류를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fully 바르게 끄집어내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 인생은 낭비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폴란드에 파데레 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1913년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와서 미국의 큰 연주홀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엄마를 따라 공연장에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이 소년이 엄마 몰래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앉아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찹스틱 월즈라고 하는 젓가락 행진곡을 2손가락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심플한 멜로디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막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엄청난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한 그 소년이 울먹이면서 피아노에서 내려올리고 할 때 누군가가 큰 팔로 소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계속해, 내려가지 마, 멈추지 말고 계속해 라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파데레 보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심플한 젓가락 행진곡이 웅장한 연주로 변하기 시작했고 뒤에 앉아있던 오케스트라가 하나씩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웅장한 심포니가 되어서 무대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평범한 찹스틱을 이처럼 웅장한 그랜드 심포니가 되겠을까요? 거장이 개입해서 그 소년과 함께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멜로디는 단조롭기도 하고 미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거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연주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심포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